안녕하세요. 카카오벤처스 조현익입니다. 유튜브에 벤처캐피탈을 처음 검색해본 분들을 위해서 벤처캐피탈이란 무엇이고 좀 어떤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하는 고객들은 사실 창업자들입니다. 저희가 만나는 분들도 주로 다 창업자분들이 많고, 이제 창업을 한 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자금 조달이 필요한데 은행 대출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정부에서 스타트업 생태계를 또 키우기 위해서 많은 지원들을 해왔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각종 혜택들이 있을 거고, 개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엔젤 투자자라던가 부모님, 업계 동료, 친구 뭐 이런 분들에서 이제 개인들의 자금을 동원해서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로서는 벤처캐피탈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관 투자자로서의 벤처캐피탈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오늘 쭉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VC가 사전적으로 어떤 뜻이냐 나누어 보면 모험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자본을 투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 자금을 빌리는 것과는 어떻게 다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완전히 좀 대비되는 개념인데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돈을 빌린다라고 했을 때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는 금리에 대한 이자를 갚으면서 저희가 돈을 빌리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VC는 이제 자금은 똑같이 이제 납입이 되지만 이자로서 충당을 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지분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회사의 지분을 우리가 사와서 그 회사의 성장 과정에 동참한다라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좀 직관적으로 와닿는 거는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잘 되건 안 되건 무조건 빌린 돈은 갚아야 되는 거고 이자를 내야 되는 거고, 회사가 폐업을 하더라도 개인이 그 채무를 떠안아야 되는 구조가 있지만, 이제 벤처캐피탈에 투자를 받았을 때는 회사에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이 채무에 대한 부담을 가지진 않습니다. 애초에 채무도 아니지만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VC로 등록된 곳이 이미 뭐 200곳이 넘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VC들은 돈이 많다라는 건데, 이제 주식 앱에 들어가서 펀드 같은 거 찾아가지고 투자를 하면 거기서 우리 돈을 굴려주잖아요. VC도 일종의 금융 상품으로서 존재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높은 수익률을 기대를 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VC에 출자를 해서 너네들이 투자를 잘해서 그거를 나도 함께 얻고 싶어 라는 분들이 VC에 출자를 해주시는 개념이고요. VC는 그 돈을 이제 펀드라는 형태로 이제 조성을 해서 다시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의 흐름으로 돈이 흐르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VC가 GP라고도 흔히 일컫는데요. 사실 이분들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돈이 어딘가에서 와야 되는데, 그 모든 돈을 GP가 직접 다 충당할 수는 없으니 여기에 출자를 하는 LP분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투자를 잘하고 앞으로 얻어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좀 청사진을 그려드리면서 설득을 얻어서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LP엔 어떤 분들이 계시나요? 굉장히 다양하죠. 이제 자산이 많으신 개인들도 여기에 포함되실 것 같고요. 카카오벤처스 펀드의 일부는 이제 카카오 혹은 카카오 계열사에서 출자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대기업, 또 정부에서도 정말 많이 출자를 해주시고요. 한국 그 벤처 투자, 뭐 성장금융, 뭐 산업은행 이런 데서도 사실 VC 업계에 굉장히 많이 출자를 해주시고 계시고, 그럼 VC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냐라고 보면, 펀드라는 금융 상품을 조성을 해서 투자자들을 모집을 해서 운용을 하는 거다 보니 이 펀드를 운용을 하는 데서 이제 필요한 그 운용 보수를 일부 얻어가고요. 결국 저희가 이 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펀드를 잘 운용을 해서 되게 큰 금액을 엑싯을 해서 출자를 해주신 분들에게도 더 많은 수익을 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일부를 잘 운용을 했던 이제 벤처 캐피탈이 성과 보수로 가져가는 두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VC는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행태냐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그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고요. 스타트업이 정말 잘 성장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사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손꼽히는 몇 가지의 케이스고, 사실 대부분의 회사들은 과실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VC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회사에 투자를 해서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성과 보수는 특히 좀 천차만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쉽게 얘기해서 다시 은행과 좀 비교를 해보면, 은행도 이제 악성 그 부채들이 발생을 하지만 저희가 정해진 금리를 되돌려 받으면서 절대 원금 손실이 되지 않는 형태로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벤처 캐피탈은 반대로 똑같은 리스크를 지면서 높은 확률로 망할 확률을 우리가 함께 지고, 다만
잘 됐을 때의 업사이드를 함께 가져간다라는 구조를 한 번 더 강조해보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럼 VC는 언제 투자하냐의 시점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VC도 우리나라에 뭐 수백 개가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느 단계에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 다르다라는 거를 아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외부 자금을 유치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투자 라운드들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냐라는 거를 일반화시켜서 한번 이해를 해보면, 벤처 생태계에서는 극초기 단계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얼리 스테이지라고 하는 그 초중기 라운드들이 있을 거고, 그로스 스테이지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뭐 시리즈 C, D 이후로 생각이 되고, 정말 잘 성장을 했을 때는 상장을 해서 공개 시장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 상장을 하지 않은 형태로 운영이 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회사가 될 수도 있겠죠. 저희는 다 이쪽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고, 사실 가장 많은 벤처 캐피탈이 존재하는 구간은 요 초중기라 시리즈 A에서 그 프리-IPO 단계까지가 좀 많이 구성을 하고 있고, 저희 카카오벤처스 같은 경우에는 극초기 단계 회사들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VC마다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는 스테이지가 갈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벤처 캐피탈 회사들마다 가지고 있는 철학, 어떤 목적과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하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카카오 벤처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된 것 자체가 대부분의 벤처 캐피탈들이 다 이미 검증된 회사들에게만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많은 회사들이 시드 단계에서부터 그 PMF를 찾아가는 단계까지가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때 김범수 창업자가 100인의 CEO로 양성을 한다라는 이제 비전으로 처음 시작을 했던 거고, 그 철학을 사실 지금도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에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시드 투자자들은 무엇을 보고 투자하냐라고 하면, 사실 무엇이라는 게 존재해야 보고가 이게 되는데, 무엇이라는 게 이제 시드 단계에는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제품조차 시장에 나오지 않은 경우에도 투자를 하고, 제품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지표적으로 뭔가 쌓여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출이 얼마예요? 라는 건 잘 여쭙지 않은 질문이기는 해요. 그럼 무엇을 보고 투자를 하냐라고 하면, 결국 저희는 그 팀에 투자한다라는 거가 되게 명확한 것 같고, 그럼 우리는 어떤 팀에 투자를 하냐라고 하면, 이분이 풀고자 하는 문제가 명확하고, 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벤처 캐피탈이라는 이제 기관이 투자를 해서 유의미한 그 리소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에 저희가 반영이 됐을 때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문법이 되게 빨리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모바일 제품, 소프트웨어 제품을 굉장히 잘 만드는 팀에 주로 투자를 많이 해왔었고, 지금은 이제 AI가 워낙 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개발을 빠르게 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많이 정의가 바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단 한 명이더라도 진짜 그 속도가 압도적으로, 과거에는 진짜 5-6명이 있었던 팀의 속도를 지금은 이제 한 명이 낼 수 있는 속도다 보니까 팀이라는 개념도 되게 모호해졌고, 다시 돌아가서 무엇을 보고 투자를 하냐라고 했을 때는 풀 문제가 명확하고, 그 문제가 충분히 크고, 그거를 풀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회사냐라는 거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VC는 어떻게 투자를 하게 될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면, 제가 이제 대표님들을 만났을 때 드리는 유사가 뭐냐면, 저는 대표님을 대신해서 대표님의 회사를 우리 회사에 소개시키는 영업사원입니다 라고 표현을 잘 해요. 그 실질적인 스텝 바이 프로세스를 한번 보면, 그 딜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A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안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A라는 회사에 대해서 인지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그 다음에 저희가 이 회사에 대한 그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미팅을 하건 자료를 받건 각종의 절차들을 거쳐서 이 회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과정이 결국 미팅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IR이 뭐냐라고 하면, 심사역이 우리 회사 카카오 벤처스에 파트너도 있을 거고 다른 동료 심사역들도 있을 텐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A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고 어떤 문제를 풀고 있고 왜 우리 카카오 벤처스가 이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는 지에 대한 설득을 IR과 마지막으로 투자심의위원회 투심위를 거쳐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했어요 하면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벤처 사이클의 호흡을 시작을 해보면, 펀드를 만들어서 회사를 발굴하고 검토를 해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8, 9년은 저희가 같이 이제 가는 여정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결국 투자를 한 뒤에 이 회사가 목표로 했던 궤도를 가실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여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많이 도와드릴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계속 고민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직접 문제를 풀어 드릴 수는 없으니 저희만의 이제 대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좀 소개를 해보면, 결국 대표님들과 가장 크게 교감할 수 있는 분들은 동료 창업자들이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벤처스가 지금 300개를 이제 곧 찍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네트워크를 계속 형성을 시키고 선배 창업자들이 후배 창업자들한테 조언을 주기도 하고, 혹은 또래 창업자들끼리도 친하게 지내면서 뭐 고민도 나누고 뭐 이렇게 하는 자리들을 마련해드리는 게 되게 좀 유의미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내의 운영을 좀 까봤을 때 이제 푸는 문제는 회사들이 다 다른데 공통적으로 가져가는 그 문제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뭐 노무, 법무, 세무 하나의 굉장히 큰 축이고, 뭐 재무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문제가 사실 생기기 전에 저희가 이제 업계에서 가장 잘하는 파트너분들을 모셔와서 진단을 해드리고,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때 그거를 가장 먼저 같이 고민해주고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분들을 외부에서 저희가 모셔서 이제 밸류 파트너로 계속 모시고 있습니다. 이제 항상 그 퍼포먼스 마케팅이 되게 핫할 때는 그 그로스를 책임지실 수 있는 분들 모셔왔었고, 최근에는 이제 HR과 이제 인사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기도 했었고, 지금은 이제 GEO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챗GPT 검색했을 때 우리 회사 제일 먼저 나오게 하는, 이것도 저희가 함께 고민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EIR이라는 게 그 Entrepreneur in Residence라고 해서 그 이제 입주해 있는 창업자라고 하면 되는데, 과거에 창업을 하셨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다시 창업을 준비하시는 그 사이에 잠시 쉬시는 기간에 저희 회사에 이제 EIR로 들어오셔서 대표님이 과거 경험들을 좀 자산을 삼아서 저희 패밀리사 대표님들과 좀 교류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이 과정을 저희는 밥이라고 하는데 이제 Venture at Port라고 해서 잠시 카카오벤처스라는 항구에 쉬어가는 창업자들을 모시는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런 유튜브 채널을 포함해서 저희 카카오벤처스 블로그,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유튜브 되게 저희 이제 미디어 활동들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대표님들이 항상 이제 많이 어려워하시고 고민을 가지시는 게 브랜딩과 그리고 PR 이슈들인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좀 많이 도와드리면서 같이 호흡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라고 하면, 카카오벤처스라는 회사가 기본적으로 투자만 하고 방치하는 회사가 아니라, 사실 투자를 하고 엑시스를 하고 사실 그 이후까지도 패밀리사들이 가장 좋은 환경과 지원과 성장을 하실 수 있게끔 도와주는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를 좀 강조시키고 싶고, 그게 단순히 심사역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투자팀, 저희 기획관리팀, 커뮤니케이션 팀 모두가 그냥 한 팀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달리고 있는 조직이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맥락에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카카오벤처스가 가지고 있는 코어 밸류들이 있어요. 저희도 외부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사람 한 명 한 명이 그때그때마다 의사결정을 하거나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사실 많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준들을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카카오벤처스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이 원칙으로 일을 하구나 라는 거를 모든 분들이 알 수 있게끔 정해놓은 것들입니다. 이게 저희의 우선순위거든요. 가장 먼저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했던 거는 사실 패밀리 퍼스트라는 가치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패밀리라는 거는 저희는 이제 저희가 투자를 했던 포트폴리오사들을 모두 저희가 패밀리라고 부르고요. 패밀리사들이 항상 최우선으로 하나하나 의사결정을 내린다라는 가치가 저희를 가장 잘 나타내는 코어 밸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나머지도 이렇게 저희가 다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누구야 저거.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벤처학개론 한번 얘기해 보았고, 다음에도 저희가 준비를 해서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